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를 문장 칭의에서 분석하고 그 오류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대학 신입생의 글쓰기 79편에 나타난 문장 차원의 오류를 범주별로 분석 고찰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쓰기와 말하기를 가르치고 있는 이연정이라고 합니다. 신입생 뼈 때리는 논문 쓴 글쓰기 교수.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 화제가 된 이 논문. 대학 신입생 글쓰기에 나타난 문장 오류 양상 분석. 작성자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신입생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 여기 부임에서 처음이거든요.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결과도 좀 나왔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범주별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발견한 신입생의 흔한 글쓰기 오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의식의 흐름대로 글쓰기. 하나의 문장이 어떤 거는 7줄, 8줄까지 길어지는 그게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기가 어렵고. 두 번째,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선택. 아주 낡고 오래되고 지저분하고 이런 편의점을 소개하는데 썩어가는 편의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도 그냥 빵 터졌죠. 세 번째, 구어를 글쓰기에 사용하기. 제일 많이 쓴 게 알바. 아르바이트로 풀라고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최종본에 알바가 등장을 합니다. 카톡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좀 많고요. 요즘 학생들이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 줄여놓잖아요. 네 번째, 신뢰할 수 없는 참고 문헌. 블로그, 티스토리, 정말 출처도 알 수 없고 누가 썼는지 초등학생일 수도 있어요. 미심쩍은 자료들을 정말 참고 문헌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놔요. 이 교수님은 신입생들의 글쓰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동료 교수님들과 논의하면서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이 논문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학생들한테 얘기할 줄 정말 몰랐어요. 학생들이 보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밸런스 게임 아니요. 코너 속 코너! 밸런스 게임! 리포트를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분량 걱정에 대한 겁니다. 글씨 크게 하기 대 글자 간격 넓히기. 하나, 둘, 셋! 간격이요. 저는 리포트를 낼 때 글자 크기를 지정해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고 일단 그 주어진 폰트에서 최선을 다하죠. 자간을 높인다던가 줄간격을 높인다던가. 근데 보면 다 알아요. 리포트를 쓸 때 나를 지칭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신입생이 많은데요. 본자라고 칭하기 대 왓다시라고 칭하기. 하나, 둘, 셋! 본자로 할게요. 좀 있어 보여서. 한자어니까. 에세이 같은 경우는 나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학술 보고서 같은 경우는 나와 저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식인으로 리포트 쓰기 대 나무위키로 리포트 쓰기. 나무위키 많이 써요. 거기에서 약간 좀 정제를 해서 갖다 쓰는 학생들 많거든요. 접근성이 지식인이 초등학생이 접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나무위키를 택했습니다. 용두사미 리포트 대 사두용미 리포트. 하나, 둘, 셋! 용두사미. 서론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서론이 그 글에 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이 약간 부실하고 결론이 약간 좀 부실해도 서론이 좋으면 좀 글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궁서체 대 굴림체. 하나, 둘, 셋! 굴림이요. 제가 많이 써요. 진지한 느낌은 있는데 궁서체 잘 안 읽히고요. 굴림이 조금 더 리포트 확인할 때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함초롱 바탕이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눈에 좀 잘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필기체만 안 쓰면 돼요. 다음은 학생들이 리포트를 쓰면서 교수님께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준비했는데요. 교수님 레포트 길게 쓰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분량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한 장에서 2장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길게 느낀다 그러면 좀 꿀밤을 한 대 조금만 자료를 찾아봐도 내가 쓸 건 넘쳐나서 오히려 분량을 저는 넘기면 감점한다 그래요. 조금 그 무게가 있는 그런 주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4장은 써야지 하는 것들이 경험에서 다시 우러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첫 문장만 봐도 레포트 점수 어느 정도 결정이 나나요? 첫 문장?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문장 딱 시작하는 거 봐도 글을 많이 써봤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있죠. 왜 가수들도 첫 소절만 들어봐도 그쵸, 박수칠 준비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다른 교수님들 과제도 있다는 걸 고려하고 과제를 내주시는 건가요? 네네. 근데 저는 좀 미안해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특히 이제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과제가 이제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연정 교수님은 글쓰기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스킬이라고 말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 그냥 보고서에 일상이 회사원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일 같은 거 보낼 때도 친구한테 카톡 보내듯이 할 수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 뒤 사회에 나갈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더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교수님은 이제 2022학년 신입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때 글쓰기를 많이 못 배웠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심성의껏 지도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너무 사랑해 이런 무시무시한 논문까지 낸 글쓰기 교수님. 교수님의 팩폭 덕분에 이젠 글쓰기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저희 오늘 조별 모임 때 자료 조사한 거 갖고 오기로 한 거 알죠? 저희 주 발표 주제가 뭔데요? 저 친구랑 헤어져서 못 가요. 한국만 뭐라? 네? 조장하신다고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했다 하면 인류에 박살난다는 극혐 조별과제!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에 새롭게 떠오른 조별과제 난제가 있습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조별 모임에 무단결석한 글쓴이와 어쨌든 무단결석이니까 조별과제에서 이름을 빼겠다는 조언에 팽팽한 대립구도가 펼쳐졌는데 여론은 누구 편일까요? 사람 죽는 거에 갭을 따지나요? 감정이 결여된 사람인가? 친구가 죽었는데 연락할 생각이 나요? 그냥 패닉 와서 아무것도 안 떠오를 것 같은데. 저였으면 연락했겠지만 연락 못한 상황도 이해돼요. 생각이 있었던 건데 취소한다고 말도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었다고? 무슨 뻔뻔함이지? 연락 안 한 조언이 문제죠. 연락 하나는 하고 갈 수 있는 건데 조언 개념 어디로 갔나요? 장례식 때문에 오늘 못 간다 카톡 하나 보내는 게 어렵나? 수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질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친구의 장례식인데 뭐 연락할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날선 태도로 임할 건 아니지 않았나? 물론 조별과제 중요한 건 알지만 좀 더 이해를 해줄 수 있잖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 같아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연락을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근데 연락 한 통이라도 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조별과제의 왕, 교수님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 저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승조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김성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죄송해요. 장례식에 온다고 급하게 차표 끊고 오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제가 내일까지 제 분량 다 채워서 드리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장례식이라고 하니까 뭐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사과를 하고 있거든요. 내일 언제까지요? 아침에 PC방이라도 가서 1시 전에는 끝내겠습니다. 사실 장례식장 가면 조금 봐줄 수도 있는데 조금 매정한 친구 같긴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약간 제 느낌은 뭔가 그 전에 그러니까 일이 있지 않았을까.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받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 장례식을 언제 어떻게 사람이 죽을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미리 얘기해달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잠시 전화통화 가능하신가요? 뭐 하러요? 그냥 말씀하세요. 불만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감정이 격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지금 사과를 받는 게 아니라 약간 변명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은 거죠. 일단은 전화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니 갑자기 친구 장례식장에 오라고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달려갔고 전 그리고 제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장례식 할 걸 미리 알고 말씀드려요. 발표는 분명 5월 말로 알고 있고. 근데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건 죄송해요. 본인이 잘못한 건 알고 있는 거죠, 이 친구도. 저는 사실 살짝 궁금한 게 왜 전화를 안 했을까 이때도 그 생각이 들어요. 다들 기다리는데 카톡도 안 보시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카톡 못 본 건 죄송합니다. 근데 제 친한 친구 장례식이라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미리 말씀드려요? 하긴 장례식 미리 말씀해 달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아니 어쩌라고요? 친한 친구든 말든 간에 연락 한번 가능하셨잖아요. 이 친구는 어쨌든 잘못은 참석 못한 친구가 한 건데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변명을 계속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아 크크. 아 이게 이제 이 크크가 결정적인 거죠. 친한 친구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크크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동하다 보면 연락할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연락도 안 했나 봅니다. 자, 하실 마음 없으신 것 같은데 본인 잘못도 모르시고 그냥 이름 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냥 어이가 없네요. 아 크크 그랬을 때는 나를 좀 조롱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확 저렇게 한 거죠. 사실 뭐 막상막한데 제가 볼 때는 2인조가 아니라면 저는 약간 장례식 간 친구의 입장에서 조금 더 양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친구의 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그 상황을 좀 알아보고 공감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혹시
혹시 실제로 이렇게 조별과제를 교수님이 진행하면서 이런 좀 파국의 사례들을 보셨는지? 실제로 최근에도 저는 이렇게 이름 빼는 경우는 사실 자주 있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수강을 취소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별 평가를 합니다. 자기 조원들을 자신을 제외한 조원들이 얼마나 각각의 조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해요. 조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제가 감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오늘까지 자료조사 제출입니다. 익집하지 마세요 다들. 봤으면 알겠다 하고 대답 좀. PPT랑 최종 대본입니다. 보시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좋아요 그대로 해주세요. 수고했어요. 아 실수로 다른 거 갖고 올렸네요. 다시 올릴게요. 사실 익십이나 다 좋아요나 둘 다 싫습니다. 정말 이 둘 중에 꼭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면 저는 그래도 익십보다는 다 좋아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읽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잘못 읽고 한 거네요. 거의 막상막하인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일단은 다 좋아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PPT 만들 줄 몰라서 그럼 저랑 같이 자료조사 하실래요? 제 파트 나눠드릴게요. 자료조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성적 떴던데 제 과제 점수 빵점이네요. 제 이름 빼고 제출하셨나요? 아니요 다 0점입니다. 제가 기한 놓쳐서 제출 못해서 전부 0점 냈습니다. 죄송해요. 역시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저는 그래도 기한을 어기거나 맨날 지각하는 부분들을 좀 고를 것 같습니다. 다 모른다 하기로 빌런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일을 할 때 믿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맡겼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팀플의 중요한 교훈을 지금 받은 거 아닐까요? 암이 나올 줄이야. 우리 친구들 저희 얘기 들을 때는 정말 초롱초롱하게 잘 듣거든요. 정말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미안하기도 하고. 조별과제 계속 내 의향을 있으시죠? 줄여보겠습니다. 네. 암에 걸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온 협동심과 사회성 이런 부분이죠. 교수님한테 먹을 거 줘도 되나요? 주면 안 되죠.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수님, 자 이게 바나나라는 거란다. 껍질을 까서 먹는 거야. 학생 1, 교수님, 바나나가 뭔가요? 학생 2, 교수님, 껍질이 뭐죠? 학생 3,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버리고 껍질을 먹으며 교수님, 제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공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문과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문과 쪽은 이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광희가 교수님 만나서 과제 좀 내고 해줬으면 1+1, 전 그러면 1-1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대는 이게 내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집합니다. 교수님 전광희를 때려서 아이고 종강이야 소리가 나오게 하는 모임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단 너무 강하면 안 됨. 개강해 소리가 나오기 때문. 미쳤냐? 교수님 F잖아 하실 수도 있어. 반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광이를 때리면 종광이를? 이 친구한테는 돌아가서 과제 1+1 하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을 때리는 거죠? 아이고 종강이야. 이거 아세요? 교수님은 돈을 받고 수업을 하는 거죠? 빨리 종강하면 누가 좋을까요? 남은 건 이순신 공부법이다. 나의 정답을 교수님께 알리지 않는다. 나도 너에게 학점을 알리지 않겠다. 이렇게 된 이상 문익점 공부법이다. 최선을 다해 C라도 얻는다. 나는 거기다가 뿔 달아줄게요. 최선을 다해 C라도 얻는 건 뭔 말이죠? 학점 C요. 학점 C! 그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된 거 올림픽 공부법이다.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겠어. 그럼 참가했던 흔적은 남게 F는 주지 않겠습니다. 오, 여기 댓글에 참가상으로 F. 그렇네, 밑에 있네요. 네네. 그렇죠. 이게 F 받으면 참가 흔적도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 댓글 참 좋습니다. 네. 조별과제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별과제를 열심히 하면 그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여러분, 제 수업에 있는 조별과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수업들이기 때문에 제 수업에서 조별과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조별과제 계속 내 의향이 있으신지 줄여보겠습니다. 네. 모든 대학생들의 평화로운 조별과제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어느덧 개강한 지 한 달째. 화사한 벚꽃과 함께 슬슬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공부 좀 할까 전공책을 펼쳤는데 알 수 없는 외계어에 답안지 없는 연수 문제까지. 대체 어떻게 공부하란 건지, 대학 교재는 왜 답이 없는 건지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서강대학교 수학과의 김종락이라고 하고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영환 교수라고 합니다. 대학 교재 특 땡땡땡에 의해 이해한대. 쉽게 쓴 땡땡땡 개 어려움. 기초 땡땡땡 박사한텐 기초. 한눈에 보는 땡땡땡 눈 두 개여도 안 보임. 이게 지금 좋아요가 147이나 나왔는데 박사한테는 기초라고 했지만 사실은 박사한테는 너무 기초이고 저도 이거 다 알죠? 라고 물으면요 조용해요. 처음에는 그냥 쑥스러워서 얘기를 안 한 줄 알고 한두 학생만 모르겠지? 그래서 한 줄을 또 옆으로 또 가요. 저는 이제 세로로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전멸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학생들의 수준을 좀 잘못 평가했구나.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학부생 1학년들한테는 많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뭐. 예. 근데 어떡하겠어요. 울트라 캡숑 쉽게 만든 무슨 어쩌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나마 폐강이 안 돼요. 어려운 거 다 빼고 하자. 어렵지 얘들아 하지마 어려운 거 하지마 이러면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물리학의 세계에 대해서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님. 아니 저는 물리학의 세계, 수학의 세계 제목 참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순인 게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물리학의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학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대학교 전공 서적의 특징 1번 독자를 이해시켜야 하는데 독자한테 질문함. 그러네. 나도 질문 많이 했는데. 자, 2번 풀기 쉽다면서 자꾸 연습 문제로 남기. 이거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하다가 이거는 연습 문제에 있다고. 근데 연습 문제는 또 풀이는 없어. 연습 문제 하나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하나를 풀 때 본인이 희열을 느끼고 또 성장하는 거. 풀었을 때 그 희열을 본인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좀 더 학생들. 그렇구나. 자, 기쁨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보통 저는 학부 때도 보통 한 일주일? 한 문제를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고 멋있음이 더 가다 보면 아름답구나. 막 이렇게 수학이 막 이렇게 나가면서 와이?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물었으면은 해답을 좀 써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써보세요. 뭐 이런 걸 유도하려는 의미였을 수도 있고 정답을 알겠지라는 지레짐작을 하신 거 아니었을까? 이과 쪽에 수학으로 가시면은 여기는 Born with the Mathematical Silver Spoon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을 타고나면서 두뇌를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아름답구나. 수학 천재들이죠. 그쪽에서는 이거 이해 못하나? 가끔 찔리네요.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증명 부분에 좀 쓴 것 같거든요. 내 수준에선 다 이해가 되는데 학생들 수준을 쓰려고 하니 너무 길어지고 장황하고 이거 이해 못하나? 대학 교재 답은 왜 풀이가 없을까요? 1. 저자가 만들기 귀찮다. 맞지? 이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것도 있습니다. 저는 만들었어요. 저는 다 만들었는데 책을 쓰는 교수님들한테만 제공을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맞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걸 자꾸 물어보는구나. 자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안 맞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내 답이 자신이 없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좀 엉뚱한 소리 했나 모르겠네. 아니요.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네, 나도. 답지에 나와 있는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음. 그렇죠. 왜냐하면은 세상에 완전한 정답, 항상 실수란 건 있으니까. 하다못해 미국 교재도 저쪽에 뭐 최고의 대학들에서 쓴 교과서에서도 답지 보다 보면 틀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내요. 답이 요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맞다고, 당신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 교학상장, 선생님도 틀릴 수 있고 학생이 더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김에 교수님하고 맞춰보고, 그죠? 생물학책은 두꺼워요. 저도 알아요. 생물학책은 항상 두꺼워요. 무겁고 두꺼워. 근데 수학책은 보통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수학책들 되게 얇아요. 어디가 얇다는? 이건 얇은 건 아닌가? 이 정도면은 되게 생물학책에 비해서 얇은 건데. 이런 걸로 명치 치려고 들면 살인미수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고등학교 문제집도 만만치 않더만 요즘 보니까. 저희 딸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국어 죽겠다 그러길래 뭔지 한번 보자. 이야, 뭐 이렇게 두꺼워. 이거야말로 명치를 치면 그냥 가겠더만요. 이거. 여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요 정도고 해답식 요 정도잖아요.
그럼 대학 교재도 교과서가 요 정도에 해답이 이 정도이길 바랄 것 같아요.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네 멋대로 말해봐라. 이걸 시켜야 되는데 말하자면 좀 고등학교 때 이거 훈련이 좀 초점이 잘못 맞았다. 전공책 또는 논문 읽기 싫을 때 자가 체면하는 법, 해리포터 앤더 이렇게 학생들이 한다고요? 그런 기법 뭐 재밌어 있긴 한데 그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방법이. 네. 약간 재밌게 내가 흥미를 붙여보고자 약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흥미요? 내가 질문하기 웃긴가? 어떤 흥미를 붙여요? 해리포터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일단은 정답이 없는 게 세상이니까 자주 질문하시고 질문하면서 배우는 거지 뭐. 또 나도 시험 문제 만들다 보면은 아니면 숙제 만들다 보면은 나도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 하나 낼 때마다 머리가 하나 빠진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머털도사라고 만화 본 적이 있어요. 머리 하나 뽑을 때마다 도술이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대머리가 돼가는 이유가 문제 내다가 이제 머리가 뽑히고 있습니다. 이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야 그냥 자랑스럽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대머리가 돼줄 용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초기에는 거의 좀 무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면 되게 많이 학생들이 좀 스마트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가 그 가르치는 거에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앞에 앉으라, 뒤에 앉지 말고 수업하기 전에 미리 한번 예습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은 자기가 못했다고 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그런 긍정의 힘을 주고 싶어요. 네, 학생들.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다 보면 답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이참에 교수님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